그래서 얘네들이 재건축 사업성이 꽤 괜찮아요. 원래는 좋지 않았는데 평당가가 많이 올라주면서 꽤 괜찮은 사업성이 됐어요. 그리고 괜찮지 않더라도 동작구 정도면은 재건축한다고 하면은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립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진행이 잘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지금쯤이면은 사실 거점 개발 공식이 뭔지 이제 익숙할 만 하실 것 같아요. 자, 오리지널 서울, 생활권 계획의 오리지널 서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억 정도 투자금이면 지방에서는 건물도 갭 투자로 매수가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어쨌든 이제 주택 투자를 염두하시는 분들은 사실 서울 사이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투자도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좀 약간 상급지로 분류되는 것들은 재개발은 언감생심 못하고 이제 아파트 갭 투자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 한강이죠. 그래서 이 4호선이 쭉 있는데 이 왼쪽은 동작구고 오른쪽은 서초구죠. 그래서 방배동, 구반포 지금 이렇게 보이는 곳인데 서울시에서 동그라미, 역세권을 중심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렇게 세 개 역세권. 그래서 이수, 사당, 남성 역세권을 거점으로 지정한 거예요. 서울시가 여기 개발하겠다. 근데 여기 이 동네 천천히 살펴보면은 이 동작구와 서초구 그리고 이제 관악구가 몰려있는 그런 동네인데 또 하나 뭐가 있죠? 경기도. 일로 이제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남태령이죠. 수도방의 사령부가 있고 이제 과천 그쪽인데 즉 서울의 관문입지입니다. 이 동네 역세권은 서울의 관문입지 역세권이에요. 즉 경기도 주민들 덕분에 환승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죠.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관문입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점으로 지정을 했다면 네. 거점 배후 주거지 사업을 할 건데 이 동네는 실제로 하고 있죠. 네. 오른쪽에 방배동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방배동의 개발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사실 반포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반포가 먼저 했죠. 네. 반포가 재건축 사업을 먼저 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방배동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된 거죠. 지금 뭐 이제 최근에 1종 주거지역을 2종으로 인센티브 받은 그런 사례가 방배 15구역인가요? 거기서 이제 나왔죠. 네. 왜 그런 인센티브를 해줬을까요? 서울시에서. 거점이니까. 거점 주변이니까 인센티브를 줬다. 그러면 평당가도 높고 주민의 수준도 괜찮고 그리고 서초구에서 이제 먼저 사례가 나왔다. 근데 이건 행정구역이 나눠졌을 뿐이지 같은 동네죠. 같은 역세권을 이용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사례가 나오면 이 개발 압력은 이 산동네인 동작구 지역까지 퍼질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우국시라는 대단지 리모델링 예정 단지가 생겨났죠. 네, 산 그쵸. 정상에 네. 있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레미안 로이파크라는 이제 개발을 해서 신축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초역세권에는 지주택 사업이 잘 되고 있죠. 힐스테이트가 그쵸.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 참고로 동작구는 지주택 잘 되는 동네입니다. 네. 잘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거점을 잡아놓고 또 투자할 만한 괜찮은 애들이 없는지. 그래서 저희가 찾아놓은 게 이제 이 사당 역세권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들 비록 이제 대단지는 아니지만 뭐 제일 아파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산동네 위에 있는 그 아파트 이름 뭐죠? 대림이죠, 대림. 네. 그런 이제 아파트도 있고요. 네. 사당대림 네. 아파트 그런 아파트도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재건축 사업성이 꽤 괜찮아요. 원래는 좋지 않았는데 평당가가 많이 올라주면서 꽤 괜찮은 사업성이 됐어요. 그리고 괜찮지 않더라도 동작구 정도면은 재건축한다고 하면은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립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진행이 잘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기 한강변 경관 규정에서 막 찍혀 눌려있는 명수대 현대 같은 애들 그런데 사지 마시고 차라리 관문입지에 있는 얘를 사면 좋겠다. 동작구에 얘 이쪽 주변에 몰려있는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사면 좋겠는데 그럼 안전마진은 얼마냐? 결국 얘네들은 방배동 애들의 시세를 잘 따라갈 것인데 이쪽 아파트들의 가격이 후덜덜한데 과천의 최근 신축을 혹시 가격을 아시나요? 평당 7천 정도 7천 됐죠? 정도. 네. 그쵸. 근데 여기 네. 7천 안 됐어요. 평당 4천, 5천 잘 나가야 5천인데 네. 무조건 여기 하겠다고 현수막 달면은 과천의 7천만 원의 시세는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이 4호선과 7호선 그리고 2호선을 이용해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GTX 신호선 같은 게 필요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 우곡신 쪽이 평당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아직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은 좀 시세가 아직은 네. 괜찮다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매우 착해요. 네. 제가 볼 때는 매우 착하고 뭐 지금 들어가도 평당 1,000 이상은 먹지 않을까. 먹지 네. 않을까. 근데 뭐가 좀 걱정스럽냐면은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아니 이 돈이면은 사실 건물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레벨 3에다 이쪽을 실었느냐. 주택 투자를 꼭 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예.
돈이 많아도 이제는 정착을 해야 되는 분이나 아니면 투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1주택 제대로 된 1주택 갖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맞습니다. 위해서 네. 레벨 3에다가 이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시계획 포탈 지적도를 좀 보겠습니다. 과연 네. 서울시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그려놨는지 보시면은 그냥 막눈으로 봐도 좀 화려하죠. 예, 막눈으로 봐도 화려합니다. 우국신이 어디죠? 우국신. 네, 이쪽에 이렇게 네, 산동네입니다. 네, 평지처럼 보이지만 산동네고 네. 사당 제일아파트와 대림아파트가 어디 있죠? 제일 아파트는 이쪽 아래 네, 있고, 그 아래쪽 남성역세권에 있죠. 그리고 아직 저렴하지만 재건축 히든 카드라고 볼 수 있는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대림아파트가 이렇게 네.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게를 듣고 들어가도 되느냐? 들어가도 되죠. 지금 들어가도 과천이 지금 평당 7천인데 무조건 얘는 새 아파트가 되면 걔보다 넘어설 예정인데 들어가도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성비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다른 투자를 하면 돈은 더 많이 번다는 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곧 죽어도 주택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그랬고 꼭 임장을 가보세요. 여기 지주택도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최근에 1호가 받은 방배 구역이 네, 이쪽에 아래쪽에, 구용지 개념지도. 네, 방배 15구역, 네, 지금 1종 주거지역도 있고 2종 7층 이하도 있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최근 고시물 한번 볼까요? 최근 고시물을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고시문입니다. 네,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뭐 당초와는 1종, 2종 7층 이하, 2종 일반 주거지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좀 변경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그 2종 7층 이하, 1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다 2종으로 지금 아래쪽 보면은 2종으로 하겠다. 여기 보면은 1종을 2종으로 변경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엄청난 인센티브입니다, 사실. 이거 잘 안 해주죠. 지금 현재 서울시 잘 안 해주죠. 그런데 이걸 해주겠다. 근데 이런 거 해주는 곳들이 있죠. 어디가 있죠? 거점 주변에. 대여주거지 사업하는 곳들 이런 거 곧잘 봤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빨리 이렇게 캐치해야 된다. 어떤 걸 캐치해야 된다? 이 동네 인허가 잘 나오는 동네다. 예. 그러면 서초구 들어가면 좋은데 이미 놓쳤잖아요. 서초구 투자할 타이밍이. 그럼 어딜 투자해야 돼요? 건너편에 동작구 투자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 이런 데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 방배 15구역 뿐만 아니라 방배 14구역 같은 경우도 이런 인센티브 혜택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 평균 한 15층 내외. 그래서 이거를 지도를 잠깐 보여주자면 방배 14구역 그리고 여기 방배 15구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11층까지 이렇게 됐던 게 약간 인센티브 완화를 해서 15층까지 돼 있는데 일부러 뉴스를 좀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가 실제 사례를 봤을 때는 물론 여기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역 해서 최고 25층 이하 이렇게는 써져 있지만 이 뉴스 기사에 나온 이 방배 14구역이 15층까지 완화됐거든요. 15층. 근데 도구머리 공원 주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마 뭐 해당 단지 내에서 가장 높은 층은 25층을 받더라도 이제 저층 아파트들도 존재할 예정일 거야 아마.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25층 못 받지 않을까. 예, 네. 많이 받아야 뭐 한 20층, 뭐 한 17, 18층.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인허가가 빨리 나온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한 포인트 먹고 나오긴 좋죠. 예, 네. 그래서 입주권 받지 마시고 돈만 벌고 그냥 나오세요. 돈만 벌고 나오면 투자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버티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시간 되시면 임장을 한번 가보시면 좋고 좀 팁을 드리자면 남성 역세권까지 그 개발은 퍼질 예정이고 그리고 산을 넘어서 관악구까지 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동작구 한번 도전해보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 관악구라도 빠르게 파악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디든 돈만 벌면 되니까. 네, 이게 그 사당 이수 지역 중심해서 바로 이렇게 점점점 파란색 점점점 된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이게 확정이 된 그런 구역인데 남성 역세권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여기 남성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새로 이렇게 그려 있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생활권 계획상에서는 여기도 동그라미 반경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남성 역세권도 결국에는 생활권 계획처럼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고 이 생활권 계획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들어갔으면 선점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예측할 수 없었으면은 과연 다른 방안이라도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매수할 수 있습니다. 남성 역세권 주변에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한 매물이 혹시 없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제일 아파트 저희가 얘기한 거 그리고 맞은편에 당연히 사당 현대라든지 그리고 사당 대림이라든지 이런 쪽도 사실 남성 역세권이랑 가깝죠. 일단 그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